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잇따라 휴진에 나서면서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정세경 국무총리와 의사협회 지도부가 만나 긴급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연결해서 오늘 면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현재 의협의 입장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면담 1시간 한 1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그 국무총리께서는 한 30분 정도 계시다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일찍 좀 이석을 하셨고요. 이후 장관님하고 저희 또 집행부하고 또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보다도 총리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한층 더 이렇게 손을 좀 내밀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의 내용 자체는 기존의 어떤 방식과는 크게 변화는 없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능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의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건가요? 긍정적인 논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표현하는 어떤 어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어떤 논의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논의하고 좀 이렇게 내용이 좀 다른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서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서로 소통의 어떤 채널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일단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좀 안정감을 맞습니다. 가지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예. 지금 오늘 회의에서 서로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저희들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사인력 정원이라든가 한방처방급여라든가 공공의대 신설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니까 일단 지금 의사들이 취하고 있는 파업을 유보한 상태에서 논의를 하자, 이런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완전히 정책 추진 자체를 철폐해라, 없애라. 근데 정부는 일단 잠시 유보하겠다. 거기서부터 일단 입장 차이가 어긋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좀 많이 큰 편입니다, 그 부분에서요. 네. 근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세균 총리하고 면담한 직후에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의협도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코로나 진료에 적극 참여하는 부분은 두 가지 영역이 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대한전공협의회에서 논의한 것도 두 가지죠. 하나는 선별진료소 참여이고요. 또 하나는 생활치료시설, 경증이거나 무증상 있는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생활치료시설에 가서 진료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 의협에서도 이번에 어떤 파업 기간 동안에 지역의사회, 산하단체에 이러한 어떤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할 때 선별진료소라든가 생활치료시설 봉사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미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의료 공복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쪽에서도 바라지 않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좀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좀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런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시선은 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하는 이 잘못된 어떤 정책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하등의 방법이 없거든요. 그 방법이 우리는 파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이해해 주시리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의사협회 쪽 분들하고 인터뷰를 예, 예. 이번 한 번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도 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일단 의료진이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처럼 이런 감염병이 앞으로도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예. 경우에는 결국은 역학조사관이든 공공의든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의사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이미 동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엄청 큰 부분입니다. 네. 그 의사가 부족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 못했다 이런 근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부족해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대구시 같은 경우도 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9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봉사를 했고요. 두 번째로 대구시 의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상태에서 대구시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80% 이상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발병한 대구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의 어떤 부족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공공의료기관의 의사가 부족한 건 의사가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소위 말해서 지방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장비의 노화 그리고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그 병원장님이 시도지사에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정치적 바람을 너무 쉽게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수 부족과는 원인이 좀 다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OECD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사 숫자가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역에 있는 의사들 공공의의 경우에도 뭐 그 병원 공공병원에 만약에 처우를 개선해 준다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이 내려가서 지역에 있는 의사 부족 사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에서는요. 근데 인의협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의사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일관된 어떤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일본과 더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도시와 지역의 의사의 어떤 분포에서 불균형이 가장 덜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떤 나라든 도시와 지방의 인력 분포의 불균형은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그것이 덜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의 의사가 부족하고 지방의료원의 의사가 부족한 거는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고 지방의 의사가 근무하도록 지방의료원의 의사가 근무하도록 시스템과 보건의료 체계를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1차적인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다시 얘기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역에 그 의사들이 내려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 지금 의사가 부족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수도권 의사들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그 의사들이 지역에 가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이제 한 축으로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그렇게 해도 의사 숫자가 모자란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먼저 개선하고 나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는 않고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단지 지역의 의사가 얼마나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의료의 질이 문제다. 그다음에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다. 국민의 어떤 건강 수준이 문제다.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단지 의사가 서울에는 뭐 도시는 많고 지방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불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많아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의사 인력이 충분하냐 안 하냐. 또는 의료 접근성, 아까 말씀한 의료의 질, 그다음에 건강 수준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럼 우리나라가 그 세 가지 요소가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 숫자 400명이 이렇게 의료계 전체 파업으로 이어질 만큼 그렇게 그 큰 숫자입니까? 그래서 숫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책이 정부가 의료계, 특히 의사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분노하는 건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예. 근데 이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분노하는 거는 공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정부가 행하는 어떤 그 절차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러면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은 파업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지금 고비가 뭐 지금 닥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요거 극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공공의대라든가 의사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라든가 협약급여라든가 이런 거 원점에 재논의하자라고 저희들은 제안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정부에다 의견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유보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잠시 유보할 수 있는데요. 잠시 유보하는데 그 어떤 정책들을 원점에서 저희들하고 다시 재논의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부는 유보하고 나서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의료 파업과 관련한 첫 공식 발언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료계 집단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이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파업이라는 건 국민의 기본권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법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이번 파업의 핵심 동력인 의대생이라든가 전공의 선생님들이 어떤 그 젊은 혈기를 저희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젊은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분노를 잘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지금 되게 중요한 어떤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법적 대응을 정부가 한다고 해도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특별히 법적 대응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면 정부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분노감만 더 조장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염려도 사실은 좀 됩니다. 어제 진행된 전공의 협의회하고 정세균 총리 간 대화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지역 의료 수가이죠. 지역의 의료 수가. 맞습니다. 이게 어떤 주장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방의 의사들이 안 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증 질환을 보는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면 단위까지 의사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또 의사수 부족은 중증 질환을 보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좀 핵심이거든요. 나눠서 본다면은요. 그럼 중증 질환을 면 단위라든가 군 단위라든가 이런 데서 중증 환자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라든가 중소도시라든가 대도시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중증질환, 즉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보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의사들이 잘 하지 않는 이유, 그다음에 병원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를 잘 구하지 않는 이유는 수가 자체가 되게 낮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그런 의사를 구하고 그런 시설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은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죠. 아주대학병원은 이국정 교수님이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네네.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과 수술을 할 때 수가를 현저하게 올려줘야 아주대학병원에서는 이국정 교수님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이국정 교수님 같은 분을 더 많이 교수로 채용해서 그 시설을 그다음에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예. 26일 파업인데요. 내일 하루 네네. 시간 남았는데 대화는 계속 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너